자, 4부에선 국민의 미래로 갑니다. 조배숙 비례대표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조 후보님은 원래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여러 가지 논란 네, 끝에 13번 받으셨습니다. 이 논란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그래도, 여러, 이제, 상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염려도 하셨고, 이게 좀 부당하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재조정이 되어서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이면 당선 안정권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우선 염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그 정운천 의원님을 비롯해서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재조정이 안 되면은 후보 사퇴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주셨고요. 또 당에서도 이제 잘못된 것을 보고 이제 조정을 한 그런 어떤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또 당에 또 일말에 제가 또 좀 희망이 보였습니다. 호남 홀대론 해소됐습니까? 조 의원님 그 추천으로? 네,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원래 그 저희 당규에 보면은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4분의 1, 5분을 배려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완벽하진 않았죠.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4년 뒤에는 저는 그 원래 당규대로 지켜주고 또 이런 진통 없이 예, 잘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호남 홀대론 해소됐다고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주기한 특보 문제는 가 오히려 갈등의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24번으로 또 배정이 됐는데 또 이제 사퇴를 하심으로써 좀 뭐랄까 좀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좀 이 부분도 광주에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좀 배려가 됐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2022년도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해서 15.8%를 얻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지역에서 당원들을 거의 한 15,000명 이상 당원 가입을 시켰거든요. 예.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분이 공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면 호남 홀대론은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당규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조 후보님 개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적을요. 너무 자주 바꾸셨어요. 민주당, 국민의당, 민생당, 국민의힘. 어, 뭐 이른바 어떤 세간에서는 철새 정치인의 대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비난을 하는 분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념을 거의 같이 하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 좌편향돼 있고, 이게 너무 심하고, 그리고 미래보다는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 정신이 이게 아닌데 잘못된 부분이어서 저는 그 저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의 변화에 따라서 이 행동을 했지 뭐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잠깐 조 후보님 말씀 안 들렸는데요. 기계적 문제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죠?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기대한 대로 국정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망스럽습니까? 어,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1월 18일 날 이 전라북도가 이제 120년의 그 역사를 맺고 이제 새롭게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틀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여당과 정부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도 있지만 잼버리 사태나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도 있었고요. 전북 예산 마이너스 편성, 뭐 재정 특례 없는 특별자치도, 비례대표 배제 요번에요. 이런 사안들을 보면 과연 의도하신 대로 호남을 제대로 대접했느냐 뭐 이런 말씀들 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새만금 잼버리 그 예산은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60 몇 프로 정도 다시 복원이 됐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좀 아쉬운 것이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만약에 전북에서 지금 지역구 의원이 한 두세 명이라도 배출이 됐다고 하면은 뭔가 이게 소통 창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섭섭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정치적인 균형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묻지마 이게 싹쓸이의 그런 그 지지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도 지금 뭔가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또 연결됐습니다. 예, 지금 네. 예, 조 후보님 전화가 지금 약간 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예. 네. 좀 가까이 그, 대시고 전화를 말씀 좀 떨어뜨리시 네네. 예, 예. 저기, 우리, 도민들께서 너무나 쏠림 현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균형을 맞춰서,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구원을 한 두세 명 정도라도 배출을 하면 서로 이렇게 중앙에 채널이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또 전라북도 전체 이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좀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대선 때 조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셨는데요. 아까 보면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네.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는 되었지만, 입법부 권력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180석의 거대 야당과 이 소수 여당이 참 입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나 이 국정 철학이 입법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던 것이죠. 예.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입법권마저 만약 여당이 가지고 왔으면 지금 저 어떤 정책적 폭주는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서로 뭐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독주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거부권 행사한 그 입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민주당 전에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이거든요. 예. 그런 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예측을 하고 그저 뭐 그렇게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거부권 행사를 촉발시키는, 저는 그런 형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부권에는 그 가족 특검까지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예. 이런 데 그런데 대한 저는 이제 예. 그 특검에 있어서 이제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그리고 또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일단 저는 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하나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족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 대통령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그 특검법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뭘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미 또 수사도 엄청나게 했던 그런 예.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정치 일반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이번에 몇 석이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그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니, 호남. 제가 말씀드린 건 호남. 아, 호남이요? 예. 전체 말고. 예. 그, 네. 저희들이 이제 전북, 광주, 전남에서 저희들이 한 두세 석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쉽지 않은 상황이시죠, 판단하기에. 네네네. 예.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뭐 장기적인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에 좀 힘을 실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뭐 묻지마 민주당이 그 투표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 지역 감정으로 인한 그 지역 갈등은 국가적인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충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충남도 과거에는 자민련이라는 그런 지역 정당으로 그런 투표 행위를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분들이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분들 아주 전략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한 번은 이쪽 당, 한 번은 저쪽 당. 그래서 스윙보트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충청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과 예산으로 그 많은 특혜를 주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전라 호남과 이 충청권의 이 경제 발전되는 걸 비교하면은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의 여론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역 이슈가 지금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또 각 지역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러나 또 각 지역에는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유한 이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마땅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총선 판세 자체는 야권 우세로 나타나는 조사 결과가 많은데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뭐 대파 논란, 한윤 갈등 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실을 향해 어떤 지역 후보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이제 선거철이라 상당히 이제 민감한 시점인데요. 저는 좀 정무 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부터 좀 민심 청취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무적 뒷받침이 약했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예, 정무 라인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이전 공약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회. 예. 네, 저는 원래 국회 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기로 한 그게 지금 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정치행정 수도니까 예. 사실 이 국회는 여의도에 있고 행정부는 세종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 거리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후보님 예, 시간이 다 그리고 돼서 또- 제가 좀 약간 네네. 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선거 때마다 여야 다 하자고 한 거를 왜 하면 되지 선거 국면에서 다시 공약을 내세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본인도 그 공약을 내세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다 하자 그러는 거니까 여당이 하면 되지. 무슨 공약이냐 공약은 이 말씀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그러나 저는 선거 때는 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국민들은 그래야 후보님, 여당이 시간이 다 무엇을 돼서, 할 것인가. 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배숙 국민의 미래 후보였습니다.